안녕하세요. MI그룹입니다. 지난 10월 12일에 발행된 3분기 마켓 인텔리전스 레포트를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해상, 항공에 걸쳐 약 30분간 현재 물류 시황 및 23년, 24년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23년, 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와 주요 지표인 제조업 PMI,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유가 전망, 주요 국가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선망률은 경제 성장률은 리얼 GDP, 즉 실질 국내 총생산이 성장한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GDP는 국내 총생산, 다시 말해 한 국가의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가치가 오르겠지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도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준 연도의 시장 가격으로 측정해서 실제 생산량만으로 가치를 측정한 것이 실질 국내 총생산 리얼 GDP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은 OECD, IMF, 세계은행,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발표된 OECD 7개년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2년부터 2년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는 중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약하게 진행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에너지 및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세가 여전히 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8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경제성장률을 제시했는데요. 24년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을 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제조업 부진이 완화되면서 완만히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에 발표된 IMF 자료에서는 23년 3.0%, 24년 2.9%로 OECD보다 24년 회복을 높게 전망하고 있지만 2000년부터 2019년 20년간 평균인 3.8%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인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PMI 지수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들의 설문을 통해 수집한 제조 활동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수가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국면에 있는 것으로 50 이하일 때는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에서 구매 활동이 잘 일어나는지 생산이 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지표입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초 리오프닝 시기인 1분기에 확장세에 있다가 5개월간 수축 국면이 지속되었는데요. 최근 중국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경우 아직 수축 국면에 있지만 6월부터 조금씩 PMI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양호한 고용 상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과 비교하더라도 한참 낮은 수준인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고 독일의 경제 위기가 유럽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0월에 발표된 IMF 23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프랑스 1.0%, 영국 0.5% 상승으로 전망되고 있는 반면 독일은 0.5% 역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세가 약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시면 코로나 시기 9.1%를 찍은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지만 7월부터 다시 상승해서 8월에 3.7%를 기록했고 10월 12일에 발표된 9월 CPI도
3.7%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90달러를 넘었다가 소폭 내렸는데요. 서부 텍사스산 중지류 WTI 원유 가격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요 공급, 지정학적 이벤트, 오펙 및 오펙 플러스의 결정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환율, 자연재해, 시추 기술 발전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석유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유국 지역의 지정학적 사건은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의 분쟁, 제재, 정치적 불안정은 공급을 방해하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과 러시아 중심의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감축 또는 증산 결정이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사우디와 러시아는 연말까지 감산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유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의 초록색 그래프는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 발표하는 원유 초과 수요입니다. 23년 하반기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연장과 더불어 연말까지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에서는 유가 전망치도 발표하고 있는데요. 23년 4분기에는 89.50달러, 24년 평균치는 90.42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내수 부진 및 부동산발 경제 위기 등으로 23년 3, 4분기 GDP 성장세가 연속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 감소 및 고금리 영향으로 하반기 및 내년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트남 경제의 전망은 대외 환경 리스크 및 내수 위축 등으로 완만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높은 인플레이션, 내수 침체, 제조업 중심 수출 부진 등으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될 우려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의 NRF 소매 수입량 그래프를 보시면 겨울 성수기 물량 확보 등으로 인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연속 200만 TU 이상 수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어서 23년도 3분기 해상시황 전반의 리뷰와 내년도 전망 위주 중심으로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물류 컨설팅 그룹에서 예측한 SCFI 종합지수 및 주요 라우트의 운임 전망 자료인데요. SCFI 종합지수는 올해 4분기 922에서 946포인트, 내년도 1분기는 856에서 957포인트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하단과 상단의 폭은 약 100포인트로 올해 4분기 운임 예측폭보다는 움직임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분기 북미 서한의 평균값은 FU당 1640불, 북미 동안은 2400불 예상합니다. 주요 전문지와 선사에서 예상하는 내년도 시황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TI인사이트에서 전망한 자료를 살펴보면 수요는 작년 1.5% 감소에 이어 올해 3.5%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구나 대규모 신조 발주에 따른 공급 우위의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사 중에서는 머스크는 24년도 수요 회복 기대로 인해서 시황 반등을 예상을 하나 양밍의 경우에는 주요 경제국의 약세로 인해서 내년도 시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또 상반된 견해가 있어 소개드립니다. 발틱 국제회사협의회인 빈코에서는 23년도 공급을 선대 증가율 7.9%, 항만 채선 요인 완화로 인한 6%의 증가가 있으나 저소분황 효과로 인해 총 10.9%의 실질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4년도에는 항만 채선 요인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신조선 유입에 따른 7.8%의 증가와 저소분황 효과로 인한 5% 감축을 합해 총 2.8%의 실질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년도 수요는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3에서 4% 내지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올해 3분기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2년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4분기에는 드디어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로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4분기의 물량 반등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장은 글로벌 컨테이너 라우트별 물동량 증감 자료입니다. 클락슨에서 발간되는 자료인데요. 24년도 전체로는 23년 올해 대비해서 3.6%의 수요 증가가 전망됩니다. 그 중에서도 트랜스퍼시픽 이스트바운드 항로와 인트라아시안 항로에서 각각 4%, 3.9%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항로의 물동량 증가를 통해서 내년 수요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했으면 합니다. 선박 공급은 저시황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시기에 고운임으로 확충해 놓은 대규모 자본과 IMO 친환경 규제에 따라 선사들의 메탄올, LNG 위주의 선대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 총 선대 대비 수주 잔량 비율은 28%이고 TEU 기준으로는 760만 TEU가 미래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수주 잔량으로 인해 수급 측면에서만 보면 운임 상승에 제한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9월 기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는 9,019척, 즉 2,700만 TEU가 있는데요. 왼쪽 그림을 살펴보면 노란색의 8,000에서 12,000 TEU급의 선배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 이후로 선박의 인도량은 12,000 TEU급 이상의 선박 중심 위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17,000 TEU 이상의 초대형 선박도 많은 양이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선사들의 초대형선 위주 운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전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도별 수요와 공급의 증감률과 수급 격차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3년도 수요 부분은 0.1%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 수급 격차를 보면 23년도 7.6%에서 24년도 3.1%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4년도 들어 격차가 조금 해소되나 여전히 수급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릴리는 수요 약세, 해체 선박 감소 등으로 24년도 수요 공급 지수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드릴리 수급 지수만으로 봤을 때는 24년도 2분기와 3분기 소폭 반등세 이후에 4분기에 다시 재하락하는 점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 지수를 바탕으로 본 연간 운임 전망도 23년도 대비해서 33% 하락한 TEU당 701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라우트별 수요 공급과 선박 가동률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퍼시픽 이스트바운드 항로에서는 올해 하반기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가 예상이 되며 이에 선박 가동률도 80% 이상으로 상승 전망됩니다. 아시아 북유럽 항로에서는 기저효과 감안을 했을 때 하반기 들어 물동량은 증가하나 결국 대규모 신조선 인도에 따라 선박 가동률은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아시아 지중해 항로에서도 아시아 북유럽과 비슷한 추세로 물동량 전반의 기저효과 감안하여 수요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 가동률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트랜스아틀랜틱 웨스트바운드에서는 물동량의 약세가 전망이 되며 이에 가동률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북미 주요 항구의 채선 상황을 살펴보면 LALB와 뉴욕항은 안정세에 유지되나 사바나항은 선석 확장 공사로 인해 최근 혼잡도가 약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른쪽에 컨테이너 평균 속도를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과거 평균 이하로 운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저시황, 고유가, 그리고 IMO 환경 규제에 따른 선사들의 대응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선사들의 선복 공급 관리 전략으로 블랭크 세일링을 볼 수 있는데요. 올해 3분기 임시 결항은 2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또 10월에는 중국의 골든 위크 연휴 등으로 인해서 임시 결항이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유 선봉량은 올해 9월 전 선대의 3.2% 수준으로 고점 대비해서는 내려온 수준이나 저시황 감안을 했을 때 향후 유휴 선대 비율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나마 운하 가뭄 심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장표에서는 본 이슈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파나마 운하 수위 저하가 지속됨에 따라서 파나마 당국은 운하 통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먼저 흘수를 기존의 50피트 수준에서 지금은 43.5피트로 제한하였으며 일일 선박 통항 횟수도 기존 36척에서 32척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컨테이너 시황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으나 이런 가뭄이 지속될 시에 리드타임 지연과 공급망 리스크 우려, 선사들의 요금 인상 가능성까지 예상되니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선사들은 또 저시황기 속에 운임 상승 효과 유발을 위해서 최근 GRI를 몇 차례 단행하였습니다. 특히 아시아 북미 동안 항로에서는 GRI로 인해 성수기를 앞두고 운임 상승 효과를 이끌어냈는데요. 특히 글로벌 선사들의 지속적인 공급 관리 전략이 뒷받침되면서 GRI도 긍정적 효과를 더하였음을 이번 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 부분 마지막 장표입니다. 미국의 재고 판매 비율을 살펴보면 도매의 경우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하였는데요. 재고 판매 비율의 감소는 결국 재고 감소나 또는 판매 증가의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이 비율을 봤을 때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재고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매의 품목별 재고 판매 비율을 보면 퍼니처에서 가장 빨리 재고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항공시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해상 SCFI 전망과 마찬가지로 물류 컨설팅 그룹에서 항공운임 관련 텍 인덱스 또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그래프와 같이 항공화물 운임의 대표 구간인 홍콩발 미주착, 홍콩발 유럽착에 대한 운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선 홍콩발 미주착에 대해 말씀드리면 23년 4분기와 24년 1분기까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4년 2분기에는 소폭 하락하는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콩발 유럽착의 경우
24년 1분기에 하락하지만 2분기에는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컨설팅 기업인 제네타와 항공화물 신문사인 더 로지스타에서 발표한 항공화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네타의 경우 23년 항공화물 성수기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며 아래표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왼쪽 아래표는 항공화물 화주들의 계약기간별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22년 3분기에 6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 비중이 50%에서 23년 3분기에는 70%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네타는 이 표를 성수기에도 운임 변동이 제한적일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4년 3분기까지는 항공화물 수요가 약세일 것으로 또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로드스타에서는 최근 중국 골든위크 연휴 전후로 항공화물 수요가 강세를 보였지만 단기 추세였고 다시 약세 흐름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근거로 운송업체들과 미국 수입업자들 사이에서 수요 반등에 대한 움직임이 없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화물 수요의 선행 지수인 해상화물의 성수기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항공화물 또한 비슷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24년 퇴역 화물기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 감소가 예상돼 운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텍 인덱스를 통해 항공 운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US착의 월별 흐름의 경우 홍콩 상해발은 2개월 상승했으며 베트남, 인도발은 최근 하락 후 9월 달에 반등을 하였습니다. 유럽착은 전구간 8월 대비 상승하여 9월에는 유럽 미주착이 모두 전달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23년 3분기 운임의 경우 홍콩 상해발은 미주착, 유럽착 모두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19년 3분기 대비 운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베트남발 운임의 경우는 유럽착은 상승, 미주착은 하락하였고 인도발은 미주착, 유럽착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중순 이후 중국의 골든위크 기간 전에 베트남발 운임이 급등하였는데 이는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이 증가하면서 항공화물 공급이 중국발로 집중, 이로 인해 베트남발 항공화물 공급이 부족하면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베트남발 유럽착은 2주간 48.2%, 미주착은 53.7%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항공화물 컨설팅 업체인 시버리 자료를 통해서 항공화물 공급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표를 보시면 전 세계 항공화물 공급은 23년 9월 18일에서 10월 1일 2주간 기준으로 19년 동기간 대비 플러스 3.4% 상승하였는데요. 이는 전쟁이 지속 중인 유럽 발착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19년 대비 우위를 보여주며 상승을 기인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에 공급이 전체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여행 수요 회복으로 인한 여객기 벨리 공급 증가인데요. 우측 상단의 표를 통해 여객기 벨리 공급의 상승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의 표를 통해서 23년 4분기 벨리 공급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살펴볼 점은 아시아 지역의 공급이 팬데믹 이전 대비 여전히 회복이 더딘 편이라는 점과 그로 인해 4분기에도 꾸준히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은 영국의 항공산업 컨설팅 기업인 OAG 자료를 통해서 벨리 공급과 관련 있는 국제선 여객 좌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23년의 흐름인데 초록색인 팬데믹 이전 19년 그래프와의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3년 41주차 기준으로 19년 41주차 대비 96% 수준이며 43주차에는 19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전 세계 국제선 여객 좌석의 연도별 3분기의 19년 대비 회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23년에는 22년도에 비해서도 대폭 상승하여 19년 대비 92.4%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에서 대표적인 IATA 자료를 통해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 및 공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 그래프에서 초록색 선은 ACTK, 즉 항공화물 공급을 나타내고 있는데 23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CTK, 즉 수요로 4월부터 ACTK에 비해서는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며 ACTK에서 CTK를 나눈 CLF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은 19년 동월 기준 공급 수요 흐름인데 공급은 벨리 공급 증대로 19년 대비 초과이지만 수요는 전 세계 경기 둔화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이아타 기준 수요 기준으로 가장 큰 상위 3개 구간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7월 기준으로 극동아시아 북미 간 수요는 4월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8.1%에서 7월에는 마이너스 3.5%로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동아시아 유럽 간 수요는 작년 러우 전쟁 영향의 기저효과로 7월 기준 전년 대비 플러스 3.2 증가하였습니다. 구간별로 극동아시아 북미, 북미 유럽은 19년 대비 수요 공급 모두 초과한 상황이지만 극동아시아와 유럽 구간의 경우는 전쟁 영향으로 최근 상승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하여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이아타 자료를 통해서 국제선 여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 수요가 지속 회복됨에 따라 여객 수요 및 공급은 지속 상승하여 7월 기준 19년 대비 수요는 88%, 공급은 87%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아시아 태평양 항공사 연합인 AAPA 자료를 통해 아시아 여객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 항공 여객 시장 또한 앞서 아이아타의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지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회복되며 8월 기준으로 19년 동월 대비 수요 공급 모두 76%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화물시장 또한 19년 동월 대비 수요는 91.4%, 공급은 90.6%로 팬데믹 이전 대비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공항공사 자료를 통해 한국의 항공화물 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자료 기준으로 23년 1월에서 8월 누계 항공화물 물동량은 178만 톤으로 19년 동기간 179만 톤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지역별로는 19년 8월 기준으로 19년 8월 대비 동월 23년 8월 베트남 발착은 14% 감소하였으며 미주, 독일 발착의 경우는 각각 16%,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미국 에너지청에서 발표하는 항공유 가격과 대한항공 장거리 기준의 유류 할증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유와 유류 할증료의 경우 유가 상승 흐름에 따라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항공유의 경우는 9월 기준 19년 동월 대비 66% 상승하였으며 유류 할증료의 경우 10월 기준으로 19년 10월 대비 250%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 이슈 부분입니다. 마켓 이슈 부분에서는 아시아 항공화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국발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수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3년 상반기 중국 전체 수출은 22년 동기간 대비 4%에 그쳤지만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은 2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제조업 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항공화물 수요 안정화에 도움을 주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운 4분기 예측상 항공화물 시장 전체에 강한 반등을 주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3분기 마켓 인텔리전스 레포트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mi.logistics@samsung.com으로 보내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